네, 들어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티나 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문과생도 지원할 수 있나요? 네, 문과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문과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과 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수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이수했던 과목은 무관하게 대학에서 제시하는 시험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문과생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문과생 합격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각설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미님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건 아닌데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따 뒤에서 굉장히 많이 풀어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교수님, 뭐 많이 합격했습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화학하고 생물을 잘하면 됩니다. 네. 다른 과목을 전부 잘할 필요는 없고요. 화학하고 생물만 웬만큼 공부할 수 있으면, 어차피 약학대학에 가면 화학하고 생물에 대한 기반이 되는 거에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베이스만 돼 있으면 충분히 약사면허 따고 약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닌데라고 하면 학교를 보느냐? 대학 입학 시험에서 학교 보지 않습니다. 네. 대학의 지원 자격만 충족이 되면 뭐 블라인드 평가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서류가 평가되지 않습니다.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고 입학에 대한 평가는 그 시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명문대를 나왔냐, 명문고를 나왔냐, 내신이 몇 등급이냐, 학점이 몇 점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여기 들어온 걸 볼게요. 신입생 약시 합격률이 어떤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학생이 일본의 약대로 진학을 했을 때 약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어떤가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길게 풀지 않고 1학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6학년이 됐습니다. 약사 국가고시를 봅니다. 합격률은 전국 평균 합격률을 상회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전국 평균 합격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80% 정도 되면 네. 80% 정도. 네, 일본의 전국 약사 국시 합격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한국 학생이 6학년으로 올라왔을 때의 합격률은 좀 더 그거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운데 뭐 한 90% 정도, 90% 정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 봐볼게요. 김현민 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능과 비교했을 때 시험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네. 근데 이제 수능하고 조금 문제 유형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수능하고 딱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들은 이제 기본 이론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 같은 경우 생각을 해서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반면에 수능하고는 좀 다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그런 형태의 시험이 나오고요. 우리로 치면 뭐 옛날에 우리 학력고사 안 보셨죠? 학력고사 시절에 그런 형태의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약대에 입학을 하셔서 약사 복시를 볼 때는 이제 문제 타입이 이제 약사 복시 때는 이제 하루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임상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우리 수능 형태의 그런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약대 합격을 하고 6년 뒤의 문제고요. 지금 이제 일본 약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그 시험의 난이도는 약간 뭐 옛날로 치면 이제 학력고사, 지금으로 치면 중국어 기말고사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유형이 이제 학력고사의 유형이라고 이제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수능 문제를 보면 뭐 전 과목 특성을 떠나서 독해 문제 성향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뭐 넌센스 퀴즈나 뭐 묘기 대잔치나 우리나라 수능이 그런데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다라고 하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수능보다 쉽습니다. 수능보다 쉽습니다만 유형과 범위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과 범위가 다르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하고 일본어 수준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하나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준비하는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는 화학생물을 중점으로 해서 수학이 들어가냐 영어가 들어가느냐 네, 그 시험입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어떻게 준비가 되죠? 지금 이제 그 예전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하기 전에 일본 약대를 합격해서 일본은 이제 일본어를 많이 공부했겠죠. 일본 약대를 가야 되니까 일본어를 먼저 공부하고 화학생물을 공부해서 이제 일본 약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일본어만 잘하고 나머지는 잘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평판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본어보다도 한국어로 된 시험을 봐서 기초 학력이 좋은 학생들을 먼저 뽑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일본어를 입힙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뽑아놨더니 이 학생들은 유급 없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그 전에 뽑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한국어 입시로 해서 기초 학력이 되는 학생들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를 입히는 과정. 예, 지금 이제 설명을 오늘 하는 이런 과정을 아주 많이 선호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교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또 대학교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일본어로 진행되고 뭐 영어로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트랙은 보통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능한 학과들에서 진행이 되고요. 일반 학과죠. 예, 엄밀하게 말해서 일반 학과에서는 영어로 수업되는 트랙도 일본 대학에 있으나 일본의 약대나 치대는 일본어로 수업을 합니다.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수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계속해서 Q&A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수업은 이제 일본 학생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학생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했던 학생들하고 똑같이 봤는데 보통은 이제 전체 중에서 한국인의 비중이 이제 한 10% 정도, 10% 이내로 우리가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뽑기 때문에 아마 이제 90%는 이제 일본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더 올라왔네요.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세안 아카데미 수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나요? 자, 일단 입학시험 준비까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든가 사회적인 인식 단계 부분들과 좀 어쨌든 안전에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1월 11일부터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약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현재까지는 합격에 있어서 지장이 있었던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영상은요, 저희 매년마다 합격하게 되면 일본에서 대학 손님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와가지고 입학 전에 이렇게 행사를 치르거든요. 각 대학별로. 네. 이거는 이제 그 일본어 교육에 대한 수료식 영상입니다. 네. 한국어 시험을 합격하고 일본어 교육 수료한 다음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대학 강의는 온라인, 현재 대학 강의는 지금 잠깐만요. 현재는 이제 실험만 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실험 수업이 있는데 실험만 학교에 가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숙사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대학 강의가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그 원래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일본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치바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그 가까워요. 이제 보통 이제 현재는 일본의 나리타 공항하고 오사카에는 이제 간사이 공항 두 개만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리타 공항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을 가게 되면 나리타 공항에 내려서
학교에서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 타고 40분 정도 가면 이제 여러분들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에서 이제 한 2주 정도 지내다가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의 온라인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없습니다. 보통은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실험 실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실험 실습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죠. 네, 그 요즘에 그 코로나고 팬데믹 해가지고 뭐 미국이나 이제 많은 대학에서 이제 온라인 스쿨 과정 운영하잖아요. 온라인 유니버시티. 미국에서도 의대하고 약대는 온라인 스쿨 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 당연하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험 실습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아무리 이론을 해도 실제로 이제 보고 하는 건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실험 기자재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다뤄보고 실험 데이터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약대를 졸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연구원으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에 뭐 좀 유명한 연구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연구소에서 좋아할까요? 그래서 약대 같은 경우는 아마 실험 실습이 굉장히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약대하고 비교해봤더니 한 2배 정도 많더라고요. 한 1600시간 정도 실험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실습을 1680시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수해야 되니까 굉장히 학교에 가서 할 일이 많죠. 자, 궁극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목표로 하는 거죠. 일본에서 약사 면허증이죠. 사실 약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있나요? 대부분 다 따지 않나요? 네, 대부분 다 따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일본 이외의 나라 있죠. 뭐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아마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이런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이제 약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교과목들은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일본 교재를 가져와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약대 다니시는 분들한테 아마 이제 일본에서 배우고 있는 교재를 주면 거의 유사 한 80에서 90% 정도는 거의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본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한국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800명이 더 넘어가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약사 면허 시험 2012년부터죠. 6년제로 일본 약대가 2006년에 전환되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6년제 졸업 약사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보통은 이제 졸업한 학생들을 보면 이제 저희 협약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동시 약사 면허증을 취득을 하는 정황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협약교 진학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약사를 면허를 따고 한국에서도 약사 면허를 취득한 학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가 좀 많아도 일본 약대 진학과 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번에는 78년생이죠. 네네. 저기가 78년생도 이제 이번에 입학했고요. 재작년에 치바과학대학에서 졸업생 중에요. 그러니까 약대 졸업을 하신 분 중에 수석으로 졸업하신 학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한테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수석 졸업이어서 여러 가지 시상을 했는데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입니까? 네, 놀라지 마세요. 56세입니다. 이래서 학부모님들이 자꾸 하겠다고 문의가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학부모님들이 문의가 와요. 본인도 안 되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안 나이가 되냐고.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좀 근데 그분이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약국을 그쵸. 하고 계신데 네네. 이제 뭐 교수들보다도 뭐 몇몇 젊은 교수들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죠.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나이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 예. 이게 제일 중요하죠. 대학 들어가서 언제나 중요한 거는 대학 들어가서 끝난 게 아니라 대학 때부터 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체력과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나이의 연령에 제한 없이 준비를 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자, 한국과 달리 일본의 약사, 수의사 취득이 많이 쉽나요? 면허 취득 자체에 대한 시험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더 어렵습니다. 대학 진학이 우리나라보다 수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65점이 커트라인입니다. 예, 그 약사 국시 65점 커트라인이고 65점을 넘어야 돼요. 꽈락도 평균이 65점이고요. 꽈락이 80점인가?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20점으로 낮춰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의사도 있고 하니까, 예, 치과 의사도 있고, 그래서 한 40점 정도 꽈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 65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사 수의사의 취득이 쉽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한국은 조금 뭐 다른 개념이지만 입학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인원을 딱 정해놔서 이 인원만 우리가 약대 같은 경우는 1600, 1700명 정도 뽑죠. 그래서 네네. 그 인원만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이제 아주 뭐 우수한 학생들이 한 50명 있다고 해도 그 중에서 1700명 정도만 입학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아쉽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물론 이제 우리보다는 인구가 2.5배가 많죠.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약대도 많이 뽑습니다. 일본은 약대 정원이 한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8,000명 정도가 매년 이제 졸업을 하죠. 예, 그렇게 현재는 되어져 있습니다. 자, 뒤에는 합격을 하고 입학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자, 지금 설명회 시작 10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몇 개의 질문만 더 받고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과정을 일본에서도 열 때요. 그 전에 이제 일본에 한국 학생들이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이렇게 저희 한국어로 시험 보는 과정이 아니고 일본에 가서 약대 갈게요라고 하고 뭐 일본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죠. 얘네들이 생각했던 건 아마 일본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일본어 공부하고 생물하고 화학하고 뭐 2과목 보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약대에 갔는데 1학년, 2학년까지는 잘 버텼는데 이제 3학년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온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 과정을 실시할 때는 일본 대학교 교수님들이 한국에서 학생들이 옵니다라고 했더니 이게 좀 좋지 않은 눈으로 보더라고요. 아주 공부 못하는 애들 와서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한국 학생들이 더 머리가 좋고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보셨던 한국 학생들은 이제 일본어를 잘해서 일본에 약대에 왔던,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으로 뭐 좀 쉽게 뽑은 그런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긍정적이지 않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셨죠. 지금 화면에 나온 저분 같은 경우가 아주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발을 합시다 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죠. 다른 선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한국어 시험으로 먼저 이공계열의 성적에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뽑고 그 학생들을 일본어로 입히는, 그러니까 이제 그전하고 좀 반대의 경우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 한번 선발해 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했었죠. 그랬더니 뭐 많은 학교에서 좀 거부하시다가 한 학교,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시바과학 대학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받기 시작했죠. 근데 그전하고 데이터가 전혀 다르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8년 전에 그렇죠, 8년 전. 보냈던 6명 학생들이 한 명도 유급 없이 쭉쭉 올라가서 다 졸업을 하고 면허를 땄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더니 교수들이 이렇게 선발하면은 좋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이제 그때 교수님들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편입도 한국어로 먼저 뽑고 그 후에 일본어로 입히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선발합니다. 이렇게 선발을 했던 학생들은 거의 유급이 없습니다. 한 90% 이상 쭉쭉쭉 올라가고요. 면허도 따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왔네요. 네. 치대도 한국보다 진학하기 수월한가요?
치대는 아마 전형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전형이 뭐냐면 한국은 영어, 수학, 언어 다 잘하고 그 다음에 생물화학도 다 잘해야 들어가지만 일본 치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북해도 의료대학 치과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하고 화학생물만 잘하는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뭐 영어를 입히고 뭐 수학은 사실 뭐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선발 시험에는 이제 수학은 빠집니다. 네. 진학하기는 이제 수월하죠. 그리고 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한 70% 정도만 이제 면허를 따거든요. 치과는 약대하고 좀 달라서 약대는 65점만 넘으면 약사 면허를 다 주는데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100이면 70%까지만 이제 78%? 78% 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도만 약사 치과 의사 면허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되죠. 치대는 상대평가, 약대는 절대평가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 치대 진학하는 거 당연히 한국 대학보다 쉽고요. 한국 대학이 전 세계에서 의치대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의치대가 이렇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조금 입시가 다른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가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할 때는 한 50%가 안 됩니다. 네, 4년제 대학 진학하는 사람이 한 50%가 안 되고요. 한 50% 정도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그냥 이제 사회생활 하거나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이상, 80~90%가 대학을 진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거기에 대한 이런 이제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질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6시에 정상적인 설명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꽤 많이 올라오셨네요. 자, 원래 코로나가 없으면 저희가 없었으면 이렇게 매년 저희가 수료식을 하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입학을 시켰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료식을 또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지금 공부하기 시작하면이라고 나왔네요. 네. 지금 공부하기 시작하면 언제쯤 입학이 가능할까요? 내년 2022년 4월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 뒤에 가서 설명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이런 영상은요, 저희가 이제 그 연수 과정, 이제 10개월 정도 일본어 연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수 과정에 일본을 일본에 가서 또 연수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찍었던 영상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수학과학만 수업하고 다른 과목은 다른 데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수학과학만 수학과학만 하고 또 뭐 공부할 게 있나? 뭐가 있나? 공부할 게 없는데? 일단 이 부분은 개인마다 성향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회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개인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 참석 및 예약해주신 분들 대상으로는 전부 온라인 1대1 상담과 방문 1대1 상담 무료로 다 진행을 해드립니다. 네. 국제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네네.
적을 걸 줬어야지. 이모티콘만 주면 어떡해. 나이치 아까 대학이 입학률이 좀 낮던데 모집은 근데 이제 제1약과대학의 나이치 모집 아까 인원이 적어가지고 이제 뭐 많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요. 학생들이 이제 먼저 한국 학생들이 들어간 대학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거기다 그 대학에서 또 모집 인원도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 지원 구조상 후쿠오카 제1약과대학의 모집 인원을 저희가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천 전형으로만 지금 몇 명 진행하고 있죠? 잠시만요. 지금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이 5명인가요? 네, 네네네. 5명이고요. 매년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학교마다 그 교수님들이 선호하는 이제 어떤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후쿠오카 제1약과대학, 다이치 약과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이제 좀 이제 그 한국 학생들이 좀 잘하고 또 경쟁력이 있게 뭐 보통 그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시기는 얘네들은 치대에서 공부할 때 한일전 축구하듯이 공부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일본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어떤 그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국 학생들 몇 명을 뽑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다이치 약과대학의 경우고요. 그래서 뭐 정원을 세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조금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자국 학생보다 더 잘하면은 뭐 굉장히 좀 그 학생들이 또 이제 어떤 경쟁 의식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여기에 뭐 만약에 의대에 중국 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 한국 학생보다 성적이 우수하고 하면요 교수님들이 막 뭐라고 하겠죠. 야 너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그래서 그 학생들도 경쟁심을 또 서로 가지고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국 학생들을 조금씩 뽑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Q&A 정말로 닫겠습니다. Q&A 닫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에 시작하기 전에 지금 뭐 아까 뒤에 오픈해 놓은 영상들은 세안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손쉽게 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제 옆에 계신 최근택 선생님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택 선생님께서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일본 약대 한국어 입시 전형을 대학마다 방문하셔서 직접 계약을 하시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의 선발 절차들을 이제 마련하는 데 기틀을 잡으셨고 기초를 다 잡아주셨고요. 현재는 순천향대와 그 다음에 치바과학대학, 나가사키 국제대학, 도쿄도 의료대학 등의 일본 약대 치대에서 교수로 계시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세안아카데미에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양두혁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이 한국어 입학 시험 굉장히 궁금해요. 일본의 약대 치대에 들어가는 한국어 입학 시험이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설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요거부터 개념을 잡아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한국어 신입학 시험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약 6개 곳이고요. 이 6개 곳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영어, 수학, 화학, 생물 중에서 보통 2과목에서 3과목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거 뒤에 가서 다뤄드릴 거고요. 전형 방법은 한국어 신입학 시험을 매년 4월에 치릅니다. 4월에 치르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일본어하고 그 기초 의학학을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입학하는 방식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전형 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에 대학교사를 시행을 하고 시험을 준비를 하고 대학에서 지정된 한국사무소에서 950시간 사전 예비교육 이수하고 입학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학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협약된 장학금들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에 관련해서도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 시험 제도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까 Q&A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제시하는 시험으로 학력평가를 합니다. 명문대를 나왔든 명문고를 나왔든 내신 1등급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본 치대하고 동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약대 치대 2개 다 붙으면 둘 중에 하나 가겠다는 거고 시험도 똑같이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고3 혹은 졸업생 중에서 수능 모평이 수학
수능 모평 수학이 2등급 이상자는 전액장학금이 유력합니다. 요거는 저희 8년간 통계상 굉장히 이거 수면 위로 객관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입학 시험, 예, 한국어 편입학 시험은 작년부터 최근태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진 시험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요 편입학 시험은 신입학 시험하고 전형 일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화학, 생물, 영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중요한 거는 1월 27일까지 편입 심사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편입 심사 서류란 게 뭐냐면 2학년으로 들어가게 될지 3학년으로 들어가게 될지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에 대해서 세안아카데미에 빨리 제출을 해주셔야 2학년으로 들어갈지 3학년으로 들어갈지 그거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러버스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대학 다니고 계신 분들 보면 뭐 일반 생물학 배우셨고 일반 화학 배우셨고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쪽 교수님들이 이 심사를 해서 단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학점을. 그래서 그 학점이 다 인정이 되면 나머지 과목만 이제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피트 준비했던 학생들은 아주 수월합니다. 피트 준비했고 혹시나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해서 뭐 관련 이공 계열이나 뭐 생물이나 화학 계열의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라고 하면 이제 3학년으로도 쉽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에 피트가 결과 발표가 났죠. 그래서 피트에 아쉽게 떨어지셨던 분들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편입학으로 입학하셔도 될 겁니다. 네. 일단 이 편입학 장점 뭐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메리트죠. 네. 그리고 요 심사 서류나 시험 준비는 세안아카데미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신입학처럼 합격을 한 이후에 예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비 교육을 받게 되고요. 신입학 학생들보다 좀 더 많은 그 원문 기초가 뭐 의학학이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그리고 그 해부생리학 예부생리학도 해야 되고 유기화학하고 화학 계열이 좀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3학년으로 입학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공부하는 게 뭐 3학년 입학했으니까 6학년 때까지 4년 공부해요 라고 하는데 4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하고 좀 다르죠. 6년 과정이기 때문에 3학년을 입학하면 실제로는 이론 공부는 2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1년 열심히 이론 공부하고요. 그 다음 4학년 때는 이제 이론 공부하면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실험하고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학년 때 1년간 약국하고 병원에서 이제 임상을 돕니다. 임상을 도는 게 우리는 그렇게 임상을 돌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의대생 하나, 약대생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약국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해서 5학년을 끝내고요. 6학년 때 오면은 이제 약사 복시 준비를 하느라고 1년을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정신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조금 다릅니다. 6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부분은 저희가 뒤에 가서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입학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입학하는 학생 전원 다 전체 수업료의 30%가 면제가 되고요. 입학금이 면제되는 장학금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전체적으로 뭐 한국 약대를 간 거하고 등록금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약간 비쌀 정도. 네, 그래서 이 신입학하고 편입학 시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편입학 시험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 과목 조건하고 편입학 시험 성적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이것 또한 약대 신입학이랑 치대 입학이랑 같이 동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각설하고 저희 설명의 순서 첫 번째는 일본 약대 치대 진학이 보장된 협약대학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어떻게 개설됐는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준비를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약대 선배님 인터뷰 이번에 그 우리나라 약사 예비 시험을 합격을 하고 뭐 일본 약사 면허는 당연히 합격하신 분이죠. 그분이 6학년 재학 당시의 영상을 같이 10분 정도 시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약대를 진학하고 나면 어떤 진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6학년까지의 과정이 학년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게요. 뭐 공부를 하진 못하니까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우리 2022년에 대학 입학 예정을 앞둔 1월부터 우리 시작하는 학생들이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안아카데미. 세안아카데미는 뭐 세안아카데미 하면 뭐 글로벌 입시로 굉장히 유명한 학원입니다. 그리고 25년간 이 각 네 분야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중한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일본 치대학대 협약교 합격자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8년간 부단하게 최근택 선생님께서 준비생들 인원이 많으면 그거에 맞게 대학을 협약을 더 진행을 하고 또 준비생들의 실력이 높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대학에다가 장학금을 요구를 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검증된 입시와 진로 진학 준비 과정으로 완벽하게 탄탄하게 구성을 갖춰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1년차 때는 일본 약대라고 하는 네이버 검색 키워드를 치면 사실상 1개월에 조회수가 5도 안 됐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죠. 한 달에 조회수가 이제 1000회 정도 달하니까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해왔던 과정이고 먼저 들어갔던 선배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한국 약시까지 합격하는 배출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이 잘 닦아놓은 길을 잘 이제 길을 걸으면 되는 과정으로 이제 탄탄하게 구성이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이렇게 장학생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북해도 의료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미 치과과학대학하고 함께 편입생들이 많이 배출됐던 대학이기도 하고요. 치대 같은 경우에도 치대 같은 여기 보이시는 북해도 의료대학의 치대 같은 경우나 치과과학대학들이거나 아니면 나가사키 국제대학에서는 전액 장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인터뷰들은 저희 학원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따가 설명회 때 최근 영상들을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설명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에서 8기 준비생. 자, 어떤 학생들이 이제까지 세안에서 준비하고 합격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고요? 정말 준비생들이 다양합니다. 정말 준비생들이 다양하고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도 예약자도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고3 2월에 졸업을 앞둔 학생들 예를 들어서 경희대를 떨어져서 지금 이걸 준비를 해요. 한양대를 떨어져서 이걸 준비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한양대를 졸업했는데 이걸 준비를 해요. 경희대를 다니고 있는데 이걸 준비해요. 서울대 땡땡학과를 졸업했는데 여기 다녀요. 라는 학생도 있고요. 우리 애가 지금 2살인데요. 우리 애 됐고 약대에 진학하려고요. 이런 학생분들도 있고요. 제가 피트만 지금 한 8년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때문에 서류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년에 약대 신입학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2% 이상 안 되면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나이, 다양한 신분, 다양한 학력 이런 분들 되게 다양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뒤가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생각나는 분? 특별하게는 이제 애기 엄마 한 분이 계셨어요. 아이가 몇?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네. 그래가지고 외대 나오신 분 아니죠? 맞아요? 네네네. 외대 나오신 분. 일단 그분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좀 아까 영상에 나오는 이제 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피트 시험을 봤는데 딱 2번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일본으로 방향을 틀더라고요. 지금 이제 면허 따서 약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뭐예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 아직 피트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제 이 피트가 사실 좋은 시험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좀 이렇게 미련을 많이 갖게 하는 시험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떨어지는 학생들 보면은 아주 아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중독성이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라고 하다 보면 5년 6년 이제 훅 가죠. 그러고 보면 이제 화제도 좀 많이 그 이제 좀 아주 한창 때 아주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약대에 대한 이런 것들은요 제가 이제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저는 제약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강국 대한민국을 이루려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의학 부분에 선진국에 가서 유학을 갔다가 와야 됩니다. 갑자기 큰 그림. 예. 갑자기 큰 그림이네요. 갑자기 큰 그림 말고 그 큰 그림은 좀 뒤에 가서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제가 이제 그 2000년도 초반에 제약회사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지금 코로나 사태 또 있고 하니까요. 지금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딱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가 참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큰 그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안이 지금 현재 대치동에 있지만 이거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대치동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특히 이제 강남 다음에는 이제 서울의 이제 주요 이제 학원 지구들, 뭐 목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좀 많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하면 이제 해운대구 쪽에서 이제 많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수성구,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 보면 형제가 2명이 있다라고 하면 한 명이 진학하면 그 뒤에 이제 한 명은 또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재밌게도. 그래서 아까 전화 온 학생, 네. 전 이제 형제가 둘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고 계실 수 있어요. 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이제 좀 맞더라고요. 생략하고요. 다 네. 보통 이제 준비를 하다가 합격을 하면 갑자기 준비했던 재수하고 있던 오빠, PT 재수하고 있던 오빠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걸 준비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양한 지역 출신자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N수생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PT를 재수를 했거나 아니면 수능을 재수했거나 이 친구들이 제일 많았고요. 이 친구들이 거의 장학금은 다 싹 쓸어갔습니다. 사실상. 사실 인생 역전이죠. 저는 왜 원래 될 수 있던 네네. 친구들이었어요. 원래 될 수 있던 친구들인데 우리나라가 워낙 상해 평준화가 되고 워낙 근데 이 친구들은요 그 약대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 소위 명문대에 뭐 좋은 과를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취업이 어렵습니다. 좋은 학교 나온다고 취업이 되는 시기는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인 분들 보면요 앞으로 5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럼 50년 이상이면 지금 몇 년이죠? 2022, 2070년대는 과연 어떤 시대가 될까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중산층은 없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이제 보시면요 K자로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돈 많은 사람은 아주 많게 그나마 중산층을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는요 이 면허증, 의료계열의 면허증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제가 그때 예전에 나오는 큰 그림. 네네네 큰 그림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IMF가 아니었었으면 지금 아직까지 연구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명문대 나와도 IMF가 지금 IMF보다 더 심한 상황 같아요. 명문대 박사 학위를 취득해도 이런 저희 그래서 국가적인 사태가 나오면 그렇죠.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면허증, 그러니까 의대나 약대 나오셔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게 평생 먹고 살 어떤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그 좋은 학교 떨어져서 여기 한번 알아볼게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잘하신 거예요. 결국은 의치학계열밖에 없습니다. 옛날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도선대 치대 갈 바에는 내가 뭐 어느 대학 가고 말지 막 그렇게 옛날에 학교 이름을 딱 얘기하면 어떡해요? 근데 지금은 못 가서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뭐냐면 일본이 IMF를 안 겪어서 그래. 예전에 이제 우리가 IMF 전에는요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의대 약대 치대가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IF 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H나 S 대기업에 딱 들어가게 되면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평생 직장이었거든요. 쭉 갔습니다. 가고 뭐 일반적인 뭐 대기업들 몇 개 가면요, 거기만 입사하게 되면 그냥 평생 가는 걸로 알고 입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IF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평생 가지 않거든요. 지금 뭐 제 친구들도 뭐 L사, S사, H사에 입사했던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80%가 연락이 안 돼요. 지금 근데 교수님 나이 때면 다 정년퇴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부장 달고 뭐 그 위에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니까 뭐 피라미드. 예, 피라미드형이니까 거기에 뭐 진급을 못하면 이제 다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좋은데 가도 사실 또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그 약사 되는 게 여러분들 뭐 한국 약대 못 가서 일본 약대 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본 약대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50년 뒤까지 한국에서 약사 생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면은 사실 보장은 또 못할 수 있거든요. 예, 약국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약사 면허를 따면요, 일본, 한국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처럼 미국도 갈 수 있고요. 네. 캐나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은 뭐 한국 약사보다 일본 약사 좋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면허증이 있으면 좋다. 그 길을 시작하는 시야를 게, 넓힐 수 시야를 있고요. 넓힐 수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기회가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고. 일본에서 내가 면허증 땄는데 뭐 미국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급히 수비한 거 아니죠?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약대를 여러분 딱 졸업을 했다고 보세요. 나이가 30 정도 됐어요. 그럼 한국밖에 몰라요. 그 상태에서 일본 약대 갈까? 못 갑니다. 네. 미국 약대 갈까요? 어렵죠. 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그 방향들이 있지만 일본 약대가 요즘이 아니라 현재 시국에서는 좀 나은 선택이다라고 아직까지는 제약 강국입니다. 3위 전 세계 3위 정도 되죠. 네, 뒤에 가서 큰 그림. 네네. 자, 이 과정은 일단은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한 과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6학년까지 졸업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진학하고 공부해서 졸업하고 국내 약사 면허까지 취득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약속드리는 바는 합격과 입학입니다. 이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저희가 약속하는 합격과 입학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약사 면허 취득할 때까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선후배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의 두 번째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그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게 저희 약속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길을 준비를 시작을 하는 학생들한테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학생들한테 멋지게 박수의 찬사를 보내드릴 수 있으며, 저희가 검증되지 않은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8년 동안 졸업생까지 배출하면서 검증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준비하는 학생들, 올해 뭐 지난해뿐만 아니라 약속을 드리는 이 세 가지 언제나 지킬 거고요. 졸업까지 지속적인 대학까지 커뮤니케이션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제 다른 나라의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랑 그 국가에 이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거나 교수님이라든가 그 대학 행정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중간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의 조력자로서 저희가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약속하는 입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은 아까 서두에서 저희가 개념을 잡아드렸다시피 1월에서 4월, 그러니까 4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4월에 이렇게 시험이 있으니까 4월 시험까지 세안아카데미에서 맞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목표하는 대학에 맞춰가지고 과목을 선정하고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요. 매 실시간 수업마다 녹화 강의가 함께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4월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당연히 원서 접수는 저희랑 다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추가 비용이 들거나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질 없게끔 대학하고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에 진행이 되고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4월에 시험이 진행이 되고 합격한 이후에는
합격한 이후에는 1월, 2월까지도 계속해서 950시간의 일본어와 예비 교육이 실시가 되고 합격이 되고 난 다음에는 4월에 입학 전에 비자 절차라든가 기숙사라든가 그리고 시험 동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서포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장학금 시험까지 같이 진행됩니다. 네, 그렇게 이 절차로 모든 대학들이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게 뭐 어머니들께 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시험 보는 게 조금씩 다르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거를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치바과학대에서 연 다음에 치바과학대 교수님들이 처음엔 되게 좀 우습게 봤어요. 한국 학생들을. 아이 뭐 니네가 와서 얼마나 해. 이제 일본어로 니네가 일본어도 잘 못할 텐데 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쫙 올라가고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확률이 일본 학생들은 이제 한 30% 정도 떨어지거든요. 유급 하는데 우리 애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에서 이제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것도 거기도 한 20-30% 떨어집니다. 우리 애들 쫙 올라가니까 일본 교수들이 놀란 거예요. 얘네들 뭐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학교에 가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 애들 받았더니 얘네들 너무 공부 잘해. 유급도 안 해. 다 올라가. 그 뒤에 이제 저희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다른 학교에서 그 소리를 들은 다른 학교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전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늘어난 학교가 지금 8개 학교죠. 네. 8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험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뭐 화학생물 보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영어 화학생물 보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수학하고 화학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 교수님들, 그 교수회에서 결정됐던 어떤 이런 입시 요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네. 네, 그거는 여기 가셔서 바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요거 진행 절차로 들어간 학생들이 방금 교수님 말씀들처럼 학생들 자체가 입학을 했을 때의 학업 능력 수준이 굉장히 돋보였기 때문에 요 전형이 좀 확장이 될 수 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8년 전에 저희가 시작했던 해에 시작을 했고요. 교수님 말씀 따라 정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기 전에는 학생들을 조금 외국인 학생이라고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차를 통해서 들어간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우수성이 입증이 되면서 점점 해가 갈수록 전형 인원이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학도 확장이 되게 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약대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입학하는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 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학생들의 우수성이 입증이 되고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고 다른 대학들도 많이 생겨나고 치대 입학 정원까지 요 전형 인원에서 이제 선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대 편입 전형까지 확충하게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들어간 선배들이 너무나 길을 잘 닦아놨고 그 선배들을 이제 양성해준 이제 최근태 박사님께는 이제 후배들은 정말 고마워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전형인 만큼 이렇게 교육 훈련을 받았을 때의 대학 입학 시에는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눈물이 날 정도의 그 일이 있었죠. 2012년도에 13년도에 이제 학생들을 처음에 딱 보내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갔어요. 가가지고 교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수가 저를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니네 나라 노벨상 몇 개 탔어? 그러니까 제가 세워보니까 이제 좀 몇 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교수가 뭐 우리 학교 교수가 뭐 노벨상을 탔네 어땠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면 니네 이번에 우리 학교 약대 들어왔지? 몇 명이나 졸업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또 열이 확 받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딱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 학생들이 그 전에도 이제 많이 들어갔던 거죠. 들어갔는데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80%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그게 문제가 뭘까라고 봤더니 이제 얘네가 이제 입시가 일본어 위주로 학생들을 이제 유학생이다 그래가지고 좀 쉽게 일본어만 잘하면 돼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뽑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국어 입시 제도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매년 방학 때마다 계속 갔어요. 저희 학교 이제 저희가 한국보다 일본이 한 달 늦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계속 가서 도서관에서 계속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야 니네 유급되면 안 돼. 정말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고 그 관리를 이제 했죠.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약속을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로 이루어졌는데 2018년도에 아주 저한테 그렇게 니네 뭐 몇 명이나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교수한테 아주 저희가 어퍼컷을 하나 날릴 만한 사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치바과학대학에서 장학금을 주는 뭐 6년 전액, 4년 전액, 2년 전액, 1년 전액을 저희가 우리 학생들이 다 쓸었습니다. 다 쓸어갔죠. 그래서 한국에서 학생들이 갔는데 등록금 내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이 사장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그 한국에서 학생들이 왔는데 돈 내는 애가 한 명도 없네?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제가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뿌듯했죠. 네, 원래는 이제 외국 대학이 이제 외국인들을 좀 쉽게 선발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사립 대학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아베 정권 때 그 외국인을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노령화가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받자. 젊은 사람들 어떻게 받을까? 그래 유학생으로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생들을 좀 막 많이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만 명을 받자 이래가지고 이제 받기 시작해서 그러면 어떻게 받을까라고 했더니 대학에서 받아서 일본 사회에 적응시켜서 젊은 학생들로 젊은 이 친구를 많이 하자고 그렇게 그런 정책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의학 계열까지 하게 될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보니까 제가 사실 2000년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너무 좀 자꾸 옛날 얘기하려고요. 네, 예전에 참 지금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얘기해드릴 게 얼마인데 왜 자꾸 제가 다 띄워드릴게요. 다 띄워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요 진행 과정은 1월 11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로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이거를 뭐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1월 11일부터 우리 학생들 국위 준비생들은 약사, 치과 의사로서의 진로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입시 경쟁이 아닙니다. 진로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공부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대신단 한두 개 문제 출제자 의도 파악하려고 그런 공부는 안 할 거예요. 대학의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정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면서 수업은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사전 진단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보시는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편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진단고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평가와 보충 수업들이 이제 제시가 될 거고요. 치대도 마찬가지죠. 치대는 영어를 안 보니까 화학, 생물로 구성이 돼서 시간표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11일부터 약사, 치과 의사로서 저희 9년차 준비생들, 9년차에 모집되는 준비생들의 경우에는 가입을 원하신다, 시작을 원하신다 라고 하면 저희 학원의 세안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약자 대상으로 시간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희 선생님들 잘 갖춰진 거 충분히 아실 거고요. 25년 된 글로벌 입시학원이니까 당연히 잘 돼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은 저희 최근택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거고요. 자, 우리 협약된 조기 입시가 설치된 협약된 대학들을 봐볼게요. 지금 요 빨간색 테두리로 쳐져 있는 게 빨간색 테두리로 쳐져 있는 게 협약된 대학이고요. 올해 한국어 시험은요 4월 10일날 치바과학대학 약학과 신입학과 편입학 시험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학에서는 수학 시험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가사키 국제대학 약학과는 4월 17일날 수학하고 화학을 2과목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쿠시마 물리대학 약학과는 4월 18일날 영어, 수학, 화학 3과목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아오모리 대학 약학과는 4월 24일 영어, 수학, 화학 그렇게 채택하고 있고 히메지 도쿄대학
요 대학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하죠. 네,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후미시 테지만. 도쿄 대학은 거긴 이제 막 그 이사장님이 음. 그냥 뭐 저희 다른 학교들 다 장학금 주는데 여기 안 줄 거예요라고 했더니 아 우리 줄게. 그리고 맞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도쿄 의과대학이라고 해서 여기가 1년 예산이 1조입니다. 1조 엄청나게 큰 의대가 그냥 20개 정도. 그러니까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의대가 하나 있는데 병원이 한 20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을 아예 다 병원으로 꾸미는. 히메지 도쿄대학이 운영하는 병원이 20개. 네. 아 도쿄 의과대학. 그러니까 그래요? 같은 재단이죠.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약사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이제 그래서 약대를 많이 육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전 애들 각 이제 뭐 치바라든지 나가사키라든지 도쿠시마라든지 이런 애들 리스트 성적을 쫙 저희가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이 정도 되는 애들이면 우리 학교에 오면 아주 우수하겠네. 그러면서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장학금 주는데요 라고 했더니 우리도 줄게 라고 해가지고 좀 파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학금은 좀 많지 않을까. 네. 여기 대학 일단은 화학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학비가 꽤나 저렴하고요. 화학만 시험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홋카이도 의료대학 약학과죠. 홋카이도 의료대학 약학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영어, 화학, 생물 세 과목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요 다음 날 바로 북해도 의료대학 치의학부 시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하고 생물만 보고 있고요.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날짜가 지금 둘 다 일요일로 되어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제가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수정을 하고요. 바로 토요일이죠. 바로 수정되는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북해도 의료대학 치의학과에도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오모리 대학 약학과에도 면접이 있고요. 나가사키 국제대학 약학과에도 면접이 있습니다. 이 면접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행을 하죠. 아마 못 오실 거예요. 원래는 오셨는데 여기 뭐 이분들 오시면 지난번에 오셨을 때 6분 교수님들이 6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아주 큰 차로 해가지고 모시고 왔었는데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학교마다 다 색깔이 다 틀려요.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하시면서 각각의 학교마다의 이제 일본이 길잖아요. 기니까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성향이 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해도 쪽의 사람의 성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뭐 나가사키의 성향하고 근데 이제 치바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동경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서울 사람 우리로 치면 이제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성향이 좀 다르니까 본인한테 맞는 성향의 학교로 진학하는 게 어떨까. 아오모리는 완전히 시골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정이 많고 또 좀 한편으로는 또 좀 시골 사람들의 이런 그리고 여기는 답답한 면이 있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선물로 이제 사과를 줘요. 여기 이제 사과 아오모리 사과가 또 아오리 사과인가요? 이게 유명하죠. 그래서 사가지고 하여간 또 좀 그 개인적인 만족도는 아주 학생들이 아주 좋아요. 정이 아주 좋은 많은 학교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면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각각 그 좀 지역차에 따른 교수님들의 성향이 이제 좀 드러나기 마련인데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접은 이제 잘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데 면접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담을 가져야죠. 약간 전혀 없고요. 복장에 대해서 그렇죠. 복장과 태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있죠. 이 복장 권장합니다. 이 복장 권장하고요. 면접은 일본어로 진행이 되지는 않고요. 중간에 통역 교수님이 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말한 거를 공손하게 그 통역하시는 교수님이 공손하게 번역을 해서 교수님한테 전달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같은 복장으로 가시는 걸 제일 권장하고요. 복장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더 말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 외에 이제 추천 입시 전형으로 이제 진학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지금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대학들을 훨씬 더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치바과학대학 약학부는 1년 학비가 약 한 1,500만 원 정도 1년 두 개 학기 합쳐서
원래는 약대 일본 약대가요 한 2,000 정도 보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처음에 30% 감면을 이제 이사장님이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사키 국제대학도 기본적으로 감면이 들어가죠. 원래는 감면 없었는데 가가지고 치바 해주는데 여기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던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입학할 때에 뭐 100% 장학금까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험을 한번 보고 일본어 연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볼 때에 시험 성적 가지고 100%, 50%, 25%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 수업료 할인이 이제 혜택이 들어간 데가 치바과학 나가사키 대학, 나가사키 국제대학, 그다음에 히메지 도쿄대학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학비랑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치바과학 대학, 나가사키 국제대학, 히메지 도쿄대학은 이 한국어 입시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학금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비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오모리 대학은 이제 약간 저희가 아버지 연소득이 6천만 원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50% 감면이 되죠. 아오모리. 요즘에 그것도 조금 짜게 군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또 뭐 잘 짜게 군다. 하면은 이제 50%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적게 내니까 이게 근데 그게 아오모리는 뭐 그 약간 정이 많은 학교라서 만약에 이제 그 원하신다면은 이제 50%니까는 1년 학비가 1,000만 원이 한 학기가 50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부모님 소득이 6천만 원 미만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오모리 대학 약학과는 우리나라 대학보다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예, 전체적으로. 네. 도쿠시마 물리대학은 1학년 때 첫 해에 장학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큰 혜택은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해도 의료대학 약학과도 마찬가지고요. 돈 많은 학교가 좀 낫겠죠. 히메지 도쿄 대학이 돈이 많아요. 1조 정도. 예산이 1조 정도 되고요. 치바과학대학교도 예산이 1조 정도 되는 이제 범위이죠. 그래서 돈 많은 학교들은 이제 좀 장학금도 또 잘 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학마다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원래는 대학 교수님들이 한국에 직접 시험지를 가지고 오셔서 방문을 하셨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대학 측에서 시험지를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감독을 하는. 그렇죠. 이게 참 그렇죠. 학생들은 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메일로 시험지가 다 와요. 그러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메일 온 걸 아주 복사해가지고 네. 나눠주죠.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거둔 다음에 학생들은 앉아 있고 그걸 또 스캔해가지고 쫙쫙 보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네. 실점을 하는 이런. 그렇게 해서 시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관련된 거 더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개별 상담 신청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사 치과 의사로서 진로 준비 시작을 원하는 친구들 1월 11일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빠르게나마 다 온라인 상담으로 다 진행을 잡아드리고요. 방문 상담도 당연히 언제나 환영을 해드리고요.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제가 빨리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빨리 교재를 보내드리고요. 자, 교재에서 많이 나오나요? 네? 교재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적중률이? 교수님이 아시지 않아요? 적중률이 교수님이 만든 교재로 하시지 않아요? 적중률이 예. 몇 프로 될까요? 네. 교재가 중요하겠네요. 교재도 중요하고요. 일단은 주간 학원 진단평가를 봐서 게을리게 공부한 친구들은 학업량이 좀 많이 부과가 될 겁니다. 예. 아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험 성적보다 중요한 거는 학습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 가더라도 학습 태도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년 대학 못 다녀요. 4년제라도 대학 못 다녀요. 일반 학과에서도 대학 못 다니는데 무슨 약대야. 그래서 학습 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시간 강의하면서 영상 다 오픈하셔야 됩니다. 영상 오픈 다 못하신 상황에서 뭐 그냥 영상 가리고 무슨 핑계 대면서 공부 안 한 모습 보인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저희의 전형의 특징은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야지 저희 학생들 모두가 다 혜택받는 그런 전형으로 가는 거지 본인 편하자고 가는 대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인성이 또 중요합니다. 인성. 예. 네. 자, 그래서 일본 약대 진로 진학 어떤 진로가 있고 어떤 진학 학년마다 어떤 진학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 그거에 참고가 될 수 있게 올해 제1회 한국 약사 예비시험 합격자 일본 약사 면허도 취득을 하고요.
치과과학대학 출신자가 6학년 재학 당시 지금은 약사면으로 취득을 했고 약사로 예. 일하고 있죠. 재학 당시의 영상을 10분짜리 영상을 잠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학교를 가보지 않아서 비교를 해볼 수는 없는데 실습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한 과목을 실습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물론 제 생각에는 일본의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학교도 더 우수한 학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혹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실습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실습을 저는 이제 작년에 병원이랑 약국을 두 군데를 다 갔다 왔는데요. 솔직히 굉장히 많이 긴장도 했고 많이 걱정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학교 사람들 이외에 새로운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생각 외로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제가 모르는 것 같으면 미리미리 이제 알려주시기도 하고 혹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뭔가만 해내도 되게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상담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 걱정했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만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기억이에요. 실습은 우선은 약국이랑 병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일본 커리큘럼에서는 병원은 11주 그리고 약국도 11주 정도를 하고요. 그리고 실무 실습을 하기 전에 그 전년도에 사전 실무 실습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계속 연습을 해요. 그래서 병원도 그다음에 약국도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을 설정을 하면요. 그쪽에서 이제 실무 실습 학생을 받겠다고 하는 약국이나 병원에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가고 싶다고 먼저 이제 지망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뽑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곧 졸업 시험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선배들 말로는 졸업 시험은 선생님들 수업을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선생님들 수업 잘 듣고 선생님들의 스타일이나 성향을 잘 파악하면 졸업 시험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졸업 시험의 통과 기준은요, 이제 과목이 국시랑 똑같이 과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험이 되게 하나로 졸업을 딱 결정을 짓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시험이 굉장히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번 중에서 뭐 전부 다 60점을 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평균을 했을 때 60점 이상이 넘으면 졸업을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해마다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 해마다 그 학년의 성향이나 혹은 그 학년의 뭐 공부 스타일이나 뭐 성적 같은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족보들 일본 친구들은 이제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으니까 족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한테 가서 이 과목이 어려운데 혹시 이 과목 족보 있어? 시험 문제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선뜻 다 복사도 해주고 혹은 자료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고 일본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 어디서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건 다 알려주고요. 왜냐면 다들 되게 으쌰으쌰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 그 국가 시험의 핵심을 좀 짚어주는 인터넷 강의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사실 이 비용이 좀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는데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는 뭐 의무가 아니고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있다 필요 없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되게 좀 객관적이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는 최대한
없이 공부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핵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거 말고도 여태까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좀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해요. 학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강의, 이제 혹은 뭐 도쿄나 이제 그런 큰 대도시에서 하는 그런 학원 인터넷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런 강사분들이 이제 저희는 학교로 오셔가지고 수업을 해주세요. 다른 학교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수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런 강사분들이 외부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업들을 따로 해주세요. 입시 대책 수업을. 인강을 따로 쳐서 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인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뭐 과거문 풀이 혹은 뭐 기초 잡기 아니면 마무리 이러니까 그거는 필요한 거.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골라서 듣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제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을 보겠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서 우선 지금 계획으로는 일본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우선은 일본에 졸업을 한 번에 하고 국시에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 국시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일본은 되게 좀 저희 나라랑 좀 약국이라는 그 개념이 조금 다양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국은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대형 회사들이 이제 체인점식으로 하는 약국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엄청 급여가 처음 초임이 높은 회사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고 그래서 좀 편차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 대형 회사에서 체인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그 약사들한테 지원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게 조금 달라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복지가 굉장히 좋은 게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학을 딱 졸업하고선 약사가 되었을 때 이미 이제 대부분 일본은 6학년 때 졸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입사할 회사가 정해져요. 대부분. 그러고 나면 졸업을 해서 이제 약사가 되고 나면 이제 원하는 근무지에 가서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집세 같은 것도 보조를 되게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조해주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 정도만, 반액 정도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출산휴가 그리고 뭐 육아휴가 그다음에 육아휴직도 따로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리후생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문 약사라는 게 따로 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약사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세계 어딜 가나 영어를 잘하는 건 메리트라고 생각은 되는데 약사로서 일할 때는 크게 메리트가 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맨 처음엔 약사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본사에서 되게 많은 이제 분야로 전직을 부서 이동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해외 사업부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럼 저희 선배들 중에서도 이미 양쪽 국가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신 선배들도 있어요. 준비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어디 있습니까? 있지 않을까 아직 말씀은 안 드려봤는데 네 충분히 주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6년이 되게 길게 느껴졌거든요. 맨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그래서 저거 언제 끝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이제 병원이랑 약국 실무실습 다 끝나고 나니까 나 이제 1년 동안 국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딱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기뻤던 것 같고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약사가 되고 싶고 혹은 그런 약학 공부를 하고 싶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보이지 않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아이고 감회가 새롭네요. 네. 그래도 이제 네. 그 연주를 비롯해서 앞에 선배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약사로의 꿈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매년마다 졸업하는 학생들, 입학하는 학생들 보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학생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제1회 예비 약사 시험에도 같이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재학생 당시 때 인터뷰한 영상이고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많은 약대 중에 왜 일본 약대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의 약대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봄학기로 시작하는 학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이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예비시험 일정의 준비 기간하고 굉장히 상충이 됩니다. 우리나라 예비시험이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에는 7월 말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보통 치과 예비 국가 시험이라든가 의사 예비 국가 시험은 8월에 있기도 하고 7월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졸업하거나 영국이나 이런 서구권에서 졸업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5, 6월 사이에 졸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1개월밖에 없는데 일본에서의 약대를 졸업한 친구들은 항상 매년 3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예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가장 유사한 약대 커리큘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약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6학년까지 차근차근 올라온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일본의 약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큰 차이 없는 학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쪽의 전형 과정을 통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약대 수준만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학생 수도 많죠. 그리고 졸업생 수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이제 잡혀 있는 대학이 일본의 약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국가시험에 응시 자격이 가능한 대학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 협약대에 있는 대표적인 대학들은 모두 다 한국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취업 관련해서 굉장히 후하죠. 보통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외국인 취업을 막고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외국인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각박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전원, 의전원, 시험 자격에서부터 외국인들을 제외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죠. 그리고 라이센스를 취득했을지 언정 그 나라에서 취업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라든가 아니면 후진국으로 가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월급이 굉장히 적다라든가 이런 단점 요소들이 이제 해외에 많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부족한 고급 인력과 함께 외국인들한테 외국 기업들한테 외국인 고용을 굉장히 장려하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가직을 제외하고서는 동일한 취업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세안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대학 교수님들하고 인터뷰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일본 약사하고 인터뷰한 영상에서도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게 가장 메리트로 작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좀 사고방식 문제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냐 이걸 먼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약간 검으신 나라,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혹시 검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이제 꺼려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 비유하기 좀 다른 비유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일본에서 이제 그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 가자마자 이제 표를 이제 내잖아요. 이제 옷 벗고 이제 또 들어가는데 표 받는 분이 아줌마가 거기서 표를 받더라고요. 굉장히 무안해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라고 했더니 그건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거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남자가 들어와요?라고 했더니 뭐 갑자기 이제 수도가 고장나거나 거기 이제 뭐가 고장나면 남자가 뭐 이제 보통 우리들 같은 경우 상상도 그렇죠.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막 이렇게 샤워하고 이렇게 있는데 남자가 와서 고친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라고 했더니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사고방식 자체가 아예 좀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 라이센스를 딴단 말이에요. 의사나 약사, 뭐 치과 의사 라이센스를 따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직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가서 약사 면허를 따서 개업을 하고 개국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걸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문화입니다. 저 얘네들은 약간 매뉴얼을 굉장히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이 왜? 이런 건데 일본 사람들은 그 선택지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외국인이다라고 했을 때 배타적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많이 가보셨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사건이 있기 전에 정말 가보면 외국인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리 잡고 일하고 있고 다국적 사회가 뭐라고 해야죠? 다민족 그러니까 이제 다민족 사회가 잘 구성된 나라죠. 자리가 잡고 있고. 한뭐 200년에도 먼저 개방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센세이로 굉장히 존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약간 뭐 진료 받다가 뭐 화내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매 맞은 국가라서 그래요. 먼저 매 맞은. 아마 개방을 먼저 매 맞아서. 예, 아마도 여기서 먼저 우리 매 의사 맞은 선생님이나 국가라서. 이제 약사 선생님들 네. 가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대요. 편하다고. 네, 그래서 외국인 취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넓게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저희가 1부 때 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일본 약사 면허를 같이 갖고 있는 게 한국 약사 면허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서 우리가 취업 시장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나오죠. 한국을 등지고 일본으로 떠난 젊은 의사들. 그만큼 뭐 이게 조금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외국인에게도 합리적인 연봉과 대우로 인간다운 삶을 제시를 하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뭐야 이렇게까지 해? 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회 문화로 잡혀 있는 거를 우리가 많은 매스컴과 실제로 일본에 갔을 때도 보실 수가 있고, 물론 특정 몇몇 사례로 부각이 돼가지고 차별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마 전 세계에서는 가장 적은 나라가 아닐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그 병원 실습을 가잖아요. 병원 실습 가가지고 막 돌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어떤 의사 선생님 봤는데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일본 이름으로 또 쓰기도 하나 봐요. 뭐 총상, 네네네. 김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무상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뭐 조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일동포 이런 분인가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제 한국에 모 대학을 나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거기에 병원에 이제 자리 잡고 계신 그런 분들도 뭐 자주 만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일본 병원에 실습을 돌다 보면은 꼭 한두 분씩은 계시다고. 예, 그만큼 정말 한국인들 문화가 많이 잡혀 있고 교민 파워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활동이 아마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뭐 주당 여기 근무 시간 보면은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편하죠. 예, 한편으로는. 그래서 고용 문화가 또 좋다라는 거죠. 고용 문화가. 네.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약대 진학에 대한 비교는 저희가 뭐 인터넷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개를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 현재 현행되고 있는 2+4 약대 편입 제도가 올해 그러니까 2022학년도죠. 2022학년도부터는 신입학 제도하고 병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2년간 여기에 유지가 되다가 이 편입 제도가 이제 사라지죠. 2년 후에는 편입 제도가 사라집니다. 이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일본 약대 편입 제도를 만드신 우리 최근태 교수님께 일단은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니까. 네. 자, 현재 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2+4 약대 편입 제도는 일반 대학을 2년 다니다가 편입학 시험을 보고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고 4년간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약사국시를 이제 보는 과정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일반 대학 2년에서 약학대학 1년 차로 넘어가는 게 너무나도 이제 힘든 과정이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기초과학에 있던 학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이 되면서 기초과학이 무너진다 라고 해서 지금 신입학 제도로 돌린 건데,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이렇게 전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2006년에 전환을 했고 2012년부터 첫 졸업자들이 배출이 되고 그 첫 졸업자 중에 한 명이 또 치바과학대학 출신의 한국인 약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국인 약사 선생님. 네. 예, 그 선생님은 한국 면허증까지 따서 현재는 우리나라 국립대학병원의 약사로서 양무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그때 당시는 저도 생소했어요. 2013년에 교수님이랑 같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분이 원래 이제 간호사. 그쵸, 간호사 하시다가 하셨죠. 이제 33살인가 일본 넘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아니요, 33살보다 늦은 나이에 가셨을걸요? 졸업 당시에 41살인데. 아, 그렇구나. 예. 네. 근데 33살에 일본 가셔가지고 2년 동안 이 제도가 없었던 데니까. 이 제도가 없었던 2년 데니까 동안 이제 1년은 뭐 일본어 공부하고 1년은 이제 또 입시 준비하고 해가지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사례도 있었었지만 근데 이제 꿈이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인생 길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계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이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과정은 정년이 없잖아요. 약사나 의사는 정년이 없습니다. 본인이 숟가락 들 정도의 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은 그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학석 박사 학위를 그거는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부실 없는 거죠. 네. 면허증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약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입학으로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만 18세 이상 학생이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격이나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있다면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학년 때는 보통은 이제 교양 수업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일본어 공부를 사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본어 공부 또한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서부터 기초과학에 대한 이제 공부량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죠. 2학년하고 3학년 사이에. 정말 진짜 이때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사전에 기초과학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들, 특히 PT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무난한 코스를 밟게 됩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기초과학 공부가 부족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하루를 보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때 우리나라 약사 시험과 약간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약사 공용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합격률은 어떻게 되죠? 다 합격하잖아요. 일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4학년 때 이 시험을 떨어지는 학생은 없고 이 시험을 통해서 5학년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5학년을 진급을 하게 되면 연구소, 약국,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대학마다 제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연구소, 약국, 병원을 6개월 돌아다니는 학교도 있고 뭐 4개월, 6개월 돌아다니는 학교도 있고 6개월이 아니고 이제 3개월 정도죠. 3개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 조금 다른 제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5, 6학년 때는 임상실습을 돌아다니고 논문을 준비를 하고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시기를 갖습니다. 국가시험 준비는 학교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대학의 승부수는 6학년 학생을 얼마만큼 약사 국가고시를 잘 준비시켜서 합격을 시키느냐 보관건이기 때문에 그때 약사 국가시험 대책을 위한 종합 준비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입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초 과학하고 이런 이론을 3학년으로 편입하신다 그러면 1년 안에 이걸 다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년 안에 다 끝내고 4학년 때는 이제 계속 실험실 들어가지고 계속 자기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박사과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여기 보면 한국이랑 조금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지금 보면 저희 얼굴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일본의 약대를 6년을 졸업을 하면 일본에서 대학원 진학을 원할 경우 박사과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현재 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뭐 2+4 제도로 졸업을 하고 나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석사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약사 면허를 취득한 선생님들이 첫 해에 이제 나이가 조금 평균 나이가 있고 빨리 돈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예. 많이 진학하시는 경우는 아니고 대학원 참 불쌍합니다. 약간 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약대 대학원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약대를 졸업을 한 학생들이 대학원으로 오질 못하니까는요. 제가 이제 우리 약대 교수님들 이제 놀러 가면은 보통은 이제 석사 과정 학생들이 커피 타가지고 주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직접 타요 여기는요. 아니 대학원생들 없어요? 그러더니 대학원에 안 들어와요. 다 나이가 많으니까 바로 그냥 약국 그쵸.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6년제로 바뀌는 걸 이제 많이 원하고 계셨죠. 그래서 드디어 2022년부터 6년제로 들어가면 한 이제 6년 뒤에는 좀 편해지시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정년하실 나이가 거의 되셨는데, 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전에도 의전원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의전원 있었는데 지금 의전원 폐지를 거의 그쵸. 했죠.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레지던트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공 수련이 과정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고 신입학 제도로 변환되는 거는 뭐 사실상 뭐 운명적인 거죠. 예. 정해졌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 약대가 일본의 약대처럼 이제 변화가 될 거고 뭐 제약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뭐 일본 약대도 그렇고 한국 약대도 그렇고 조금 좋은 기회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일본의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약사 국가고시를 취득을 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진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한국 국가고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사례가 뭐였냐면 2012년에 그때 졸업하셨던 분, 그때 당시 41살 되셨던 그분이 돌아와서 우리나라 약사 국가고시 면허를 바로 따고 약사로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하시다가 대학원 진학에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다시 치바과학대학으로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약- 그분이 이제 사실은 과정이 되시죠? 예, 네. 제주도에서 면허 따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약국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제주도에 중국 분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 뭐 평생 벌을 걸 다 벗었다. 그래요?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래서 좋은 시절이 있었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뭐 좋은 시절이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제 다시 박사할까 그러면 이제 가서 뭐 박사 하시고 좋은 시절이 3년 있었죠. 동안 하셨죠. 3년 박사 공부를 3년 정도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일단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요. 네. 꿈을 가지시고 생각을 살짝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만 살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요. 여러분 평생 남은 평생 60년, 70년 동안 한국에만 70년 동안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좀 넓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약대를 선택한 지금 현재 젊은 학생들은 가장 좋은 기회를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막상 내가 지금 인서울에 주요 대학에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이 부러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가장 강렬히 희망하는 약사 라이센스를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빨리 형들보다 누나들보다 이모보다
삼촌보다 우리 끝날 때 안 됐나요? 네? 끝날 때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지금 삼촌보다 너무 긴 것 같은데? 빨리 취득하게 될 겁니다. 네. 진도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네. 네, 진도 빨리 나가겠습니다. 배고파요. 네, 자 일본 약대 졸업 후에 국내 약사 되기까지 아까 제가 구두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6년제 일본 약대 졸업을 하고 나서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7월에서 8월 사이에 예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거를 합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약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 시에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저희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오늘 설명이 못 끝내요. 오늘 설명이 못 끝내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진학이나 약대 진학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상담 때 말씀을 드리고요. 매스컴 찾아봐도 저희 협약교에서 굉장히 많은 출신자들이 합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본 유학을 쉽고 가면 쉽게 미래가 보장된다 라기보다는 쉽다가 아니라 찬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찬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찬스입니다. 네. 공부하는 과정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한국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똑같아요. 되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뭐 영어 수학을 못해서 내가 의대 못 갔어, 약대 못 갔어 이런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의대 못 가는 건요. 보통은요. 국어에서 보통은 당연히 된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국어에서 그걸 해서 뭐 네. 의대 의사 공부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네, 재밌게도 일본의 또 의대 입시에서는 또 국어라는 과목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어찌됐든 네. 이게 줄 세우기라서 그래요. 네, 뭐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 하게끔 해야 되는데 현재 그래도 협약교 출신자 교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분들이 지금 현재 양국의 국가 면허를 취득하고 약사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검증된 길을 이제 마련이 된 만큼 우리 학생들 그거를 기회를 갖고 가셨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꿈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꿈을 가지시고요. 눈을 좀 넓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살 날이 엄청 많거든요. 예, 한국에만 머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보시고 중산층, 적어도 이 어려운 시기에 중산층으로 내가 평생 동안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면허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보장이 됩니다. 앞으로는 제약 산업이 점점 더 클 거예요.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 2017년에는 준비생들끼리 팍 터지게 경쟁했던 해가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더 인원도 많아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다뤘던 내용 다시 복습해 볼게요. 이 한국어 시험은 1월에서 4월 사이에 시험을 준비를 하고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3개월이면 충분해요. 1년치 공부 분량이 아닙니다. 3개월을 공부를 수학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4월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대학 입학을 위한 예비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5월부터 12월 사이에 지정된 한국사무소에서 950시간 수준의 예비교육이 실시가 될 거고요. 원문으로 된 일본어로 된 화학생물 교재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 2월 사이에서는 비자 서류를 같이 작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시험도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장학금 시험으로 해서 전액장 학생들 굉장히 많이 배출됐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수능 기준으로 해서 모의평가, 수능 말고요. 모평 기준으로 해서 2등급을 취득을 한 번이라도 해봤거나 그 이상이었던 학생들은 전액장학금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까지 동행하거나 비자 발급이나 입학 절차나 기숙사를 잡는 거나 그리고 대학에서 지정된 숙소를 잡는 거나 전부 저희 쪽에서 인원이 동행해서 같이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마만큼 우리 학생이 합격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미 초월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유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졸업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준비되었나요? 이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설명을 제가 쭉 진행을 해왔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 방법들이 요거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PDF 파일로 해서 예약자 명단자에 한해서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내신 반영 안 하고요. 그리고 대학 시험 제도로 인해서 학력평가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편입학의 경우에는 심사 서류를 1월 27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심사비 따로 없으니까 세안아카데미에 빨리빨리 문의를 주시고요. 이거 번역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어로. 심사비 안 받아요? 네, 심사비 안 받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저희 세안 아카데미 국위 준비생에 한해서 심사비를 안 받고요. 네. 이거 번역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 괜찮습니다. 저희 그 한국 사무소의 한웅대 부장님께서 번역을 다 해드릴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웅대 부장님께서 전부 다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 잘해야 돼요. 잘 해야지 이 교수 회의 네, 맞습니다. 모여가지고 교수님들 회의할 때 이걸 보고서 이 학생은 학점을 인정해줄까 말까를 이제 그걸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예, 지난해 학생들 전원 다 심사 무리 없이 다 통과가 됐고요. 복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작년하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예, 3대가 덕을 쌓았던 것 같아요. 정말 기회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기회를 못 받는 학생들이 있기 이거 이제 때문에 인생이 역전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 그대로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요. 자, 1월 11일부터 요 시간표대로 공부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요 시간표대로 공부가 진행이 될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있고, 시국이 지금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는 사회인 만큼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이 될 거고,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녹화 영상본을 매일마다 다시 저희 인강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우리 수강생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신청은 저희 학원 세안 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과 그리고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대 약대 모두 안정적인 진학과 약사, 치과의사 치과의사로서 진로까지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니까 충분히 문의를 주시고요. 지금 저희 최근택 선생님이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많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많이 가르쳐 드릴 거고, 그에 대한 이제 기초 공부도 많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말고 오시고요. 괜히 등 떠밀려 가지고 화학 싫어하는데 괜히 등 떠밀려 가지고 그냥 뭐 돈만 내면 되겠지, 이런 친구 오지 마세요. 예, 오지 마세요. 예, 대학 갈 자격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말고 정말 약사, 치과의사로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대학 진학의 기회를 찾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길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을 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졸업생들과 라이센스 취득자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인터뷰들 전부 다 세안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를 찾으시길 바라고, 요 밑에 대표 전화번호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을 하셔서 상담 신청과 수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된 설명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선배들이 약대를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선배들이나 졸업한 선배들이 이제 얘기를 해준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회가 있고 한국 대학과 차이가 없다. 유학이라는 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한 시대인 만큼, 세계화가 된 시대인 만큼 하나의 이제 다른 지역의 캠퍼스라고 생각하고 입학을 하시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용기이자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친구들에게 충분히 검증된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멋진 약사로서, 치과 의사로서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자, 우리 최근택 교수님, 이 길을 마련하신 최근택 교수님께서 우리 국위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저희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꿈을, 내가 정말 의료인으로서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한 뭔가의 어떤 족적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꿈을 가지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잠깐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찬스는 기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